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트컷 새롭게 진행을 맡은 김난영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합뉴스 사진부 최재구 기자와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난영 아나운서.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진들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저희 클릭 베스트 컷이 오늘 새해 첫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새해하고 관련된 사진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항상 말썽이 있고 시끄러운 곳이죠. 국회. 네. 국회에서 훈훈한 일이 있어서 국회 사진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빨갛고 노랗고 형형색색의 풍선이 제일 먼저 보이는데요. 풍선 밑에 사람들이 우통을 왜 벗고 있을까요? 예, 지금 막 이 달리기를 시작하는 모습인 것 같죠? 네, 그러네요.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요. 예. 몸에 무언가를 많이 썼거든요. 예, 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나이는 뺄셈, 복은 덧셈, 웃음은 나누셈, 건강은 지키셈. 좀 네. 이렇게 운율에 맞춰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활기차고 신나 보입니다. 네, 재밌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찍은 사진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겨울이라고 해도 사실 이번 겨울 별로 춥진 않다고 하지만 이렇게 우통 벗고 다닐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저기는 대전입니다. 그 뭐 대전이 따뜻하다는 건 아니고요. 새해 첫날인 지난 일요일 사진인데요. 갑천변에서 열린 2017 대전 맨몸 마라톤 대회입니다. 아, 맨몸 마라톤 얘기를 듣고 나니 이제 복장이 이런 이유를 알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도 하나 더 볼까요? 네. 외국인 여성도 참가했네요. 예, 이날 맨몸 마라톤 행사에는 2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개최 장소인 대전뿐 아니라 충남, 충북, 그리고 서울에서도 참가자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보니까 다들 부담 없이 뛰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라톤이잖아요. 네네. 코스는 어느 정도였어요? 예, 대전에 갑천이 있잖아요. 갑천변을 따라서 네. 7km를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가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출발 시간이 언제였는지 혹시 아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네. 전날이 1월 1일이었거든요. 출발한 시각 예. 1월 1일 1시? 아유, 비슷했는데요. 그거보다 일자가 훨씬 많습니다. 1월 1일 1시 1분 1초예요. 아, 정말 비슷했는데 네. 사실은 1월 1일 11시 11분 아, 11초. 네. 이렇게 일이 8개나 겹치는 시간입니다. 아,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예, 그렇죠. 네. 저 맨몸 마라톤 대회 참가한 사람들 참가 후에는 좀 몸을 녹일 수 있는 뭔가 있었을까요? 예, 주최 측에서 따뜻한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참가자들이 대회에서 쓴 번호표를 가지고 그 가까운 유성지역 온천에 가면요. 50% 할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한겨울 1월의 맨몸 마라톤, 새해를 정말 시원하게 시작하는 행사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전환 2017년 새로운 대한민국, 박원순 서울시장의 글씨네요. 예, 필체가 아주 독특하죠. 네, 그러네요. 아주 개성 있는 필체예요. 컴퓨터 이렇게 폰트로 써도 괜찮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그 우리가 정치인들 모습은 뉴스에서 항상 보는데 네. 그 사람들이 쓴 글씨는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보통 정치인들이 뉴스에 나와서 행동이나 발언 위주로 보여지다 보니 인터뷰도 사실 목소리만 자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글씨를 보기는 좀 힘들죠. 예, 그런데 매년 새해 아침이면 이런 정치인들의 글씨를 아주 다양하게 모아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혹시 어딘 줄 아세요? 글쎄요. 새해 아침이요? 예, 어딜까요? 다음 사진을 보면 나옵니다. 네. 네, 새해 아침에 정치인들이 방문하는 곳. 보니까 위쪽에 여기는 민족의 어리서린 곳. 국립대전현충원인가요? 틀렸습니다. 현충원 같긴 한데요. 예, 여기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이에요. 네. 예, 새해 아침이면 정치인들이 와서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는 일이 방명록 쓰기요. 맞습니다. 그 방명록을 통해서 정치인들의 글씨체를 한 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박원순 시장 말고 다른 사람들의 방명록 사진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예,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글씨네요. 예, 정인현의 정자를 영어 J처럼 쓴 게 특이하네요. 네, 저는 왠지 글씨 보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글씨가 그 사람을 잘 보여주는데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죠.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의 글씨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네. 7공화국을 열어가겠습니다라는 글이 보이는데요. 예, 제가 이 사진 고르면서 보니까 손 전 대표 글씨는 맨 끝을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서 끝내는 특징이 있었어요. 네. 한 획 한 획 힘이 들어가 있는데 선이 약간 휘어져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예부터 신원 서판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중국 당나라 때 관리를 선발하던 기준이라는데요. 신은 풍채가 건장한 것, 언은 언사가 분명하고 바른 것, 선은 필치가 힘이 있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은 글의 이치가 뛰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였다고 하죠. 예, 지금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원서판 중에서 설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글씨도 한번 볼까요? 네, 이번에는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글씨인데요. 조금 아기자기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어떻게 보면 뭐 귀엽기도 한데요. 네.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체 같은 표현이죠. 네. 이런 글씨도 특이합니다. 다음 글씨도 한번 보시죠. 네, 이번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글씨네요. 예,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써 있는데 네. 현충원 방명록에 쓴 글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내는 새해 메시지 같기도 합니다. 네, 취재진이 촬영하는 거 알고 있어서 그랬을지 글쎄요. 내용을 이렇게 쓴 이유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다음 글씨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글인데요. 예. 작년 4월에 쓴 글이네요. 네, 이건 작년 4.19를 맞아서 부산 중구에 있는 민주공원을 방문했을 때 남긴 글입니다. 안 대표의 필체를 볼 수가 있죠? 네. 줄을 이렇게 잘 맞춰서 썼고요. 글자 크기도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적었네요. 예, 그 안 전 대표 글씨를 보니까 올해 유력한 대권 주자 거론되는 두 분이 더 있죠. 그분 글씨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지금 네. 문재인 전 대표랑 반기문 전 총장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들의 글씨 한번 보겠습니다. 예. 먼저 문재인 전 대표 글씨입니다. 네. 문 전 대표가 네. 작년 11월에 안산에 있는 4.16 기억교실을 둘러보고 남긴 겁니다. 글씨 자체는 별 개성이 없었는데 문장을 한번 보세요. 네. 문장이 굉장히 짧고 간결한 게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요. 점층적인 세 문장으로 의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 전 총장 글씨만 남아있죠? 예, 네, 함께 보시죠. 내용을 보니까 하회마을 방문했을 때 썼나 봐요. 예, 네, 작년 5월 안동 하회마을에 있는 서해 류성룡 선생의 고택인 충효당에서 작성한 방명록입니다. 네. 앞서 본 그 문 전 대표에 비해서는 문장이 좀 긴데 이게 전체가 지금 한 문장인 거죠? 예, 그러네요. 네. 저는 저 사인도 참 특이하다고 봤어요. 그 반자가 아주 독특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좀처럼 보기 힘든 정치인들의 글씨,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글씨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 느껴졌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바닥에 한 남자가 지금 엎드려 있고요. 맞은편에 아주머니들도 몇 명 내려와서 같이 맞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사연일까요? 저런 데서 큰절을 하는 게 예산 일은 예, 아닐 그렇죠. 텐데 말이죠. 그 힌트를 드릴까요? 모르긴 해도 이날 절을 하고 있는 바닥이 네. 정말 깨끗했을 겁니다. 바닥이 깨끗했다. 네. 무슨 얘기예요? 청소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표정이 아주 밝거든요. 얼굴에 웃음기도 많아 보이고요. 신년 행사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온 사진이라 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국회 사진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국회 청소 근로자 직접 고용 기념 신년 행사입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국회 청소 근로자인 거군요. 예. 이번에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 거 맞죠?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간접 고용이었죠.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겠죠. 네. 앞에서 큰절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저도 사실 이 사진 뉴스에서 봤는데요. 우윤근 사무총장이 큰절하고 나서 일어났는데 얼굴이 되게 울먹울먹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예, 청소 근로자들보다 감회가 더 새로웠을까요? 그 큰절을 하기 전에 우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 국회 직원으로 모셨다. 앞으로 잘 모시겠다. 네, 저 앞에 앉아있는 청소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을까요?
예, 그분들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아, 정말 활짝 웃고 있네요. 손에 지금 출입증 하나씩 들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받은 출입증인가 봐요. 네, 그 사진만 봐도 저도 같이 즐거운데요. 저게 국회 직원 신분증입니다. 지금까지는 국회 직원이 아니었거든요. 비정규직 파견업체 직원이었는데요. 작년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하면서 이들에 대한 직접 고용 의사를 밝혀서 이번에 국회 사무처 소속의 정직원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예산이 추가돼서 가능했던 걸까요? 어떻게 된 아닙니다. 거예요? 2017년 예산안에 있었던 청소 용역 예산을요. 직접 고용 예산으로 수정 의결한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더 든 게 아니고 오히려 위탁 용역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해서 근로자들의 보수는 사실상 인상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동안 못했던 거였잖아요. 실행하려고 사실 마음만 먹었다면 가능했던 일이었을 텐데 앞서 그 얘기하신 우용구 사무총장의 너무 늦었다라는 말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누군가 우리 국민들은 어디에선가 일을 하는데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일하는 노와 사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믿고 행복한 그런 고용의 질을 높이는 그런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분들에게도 모범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요즘 비정규직 문제 참 심각한데요. 이번 일이 노사 모두가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건 여행 가방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에 한번 보시죠. 네. 인형인가요? 글쎄요, 뭐예요? 다음 사진을 같이 보시면 이 가방의 안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걸 연 모습입니다. 가방 안에 지금 사람이 들어가 있던 거였어요. 예, 놀라셨죠? 네. 좀. 그 현지 시간으로 작년 12월 30일 스페인 국경 수비대에 적발된 아프리카인 남성입니다. 네. 가봉 출신으로 추정되는데요. 발견 직후 응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 여행 가방은 20대 모로코 여성 거랍니다. 네. 대체 이 남성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써가며 가방 속에 몸을 숨겨야 했던 걸까요? 저 장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스페인 본토가 아니고요. 아프리카 북부 끝에 있는 스페인령 세우타라는 곳입니다. 네, 세우타 익숙한 지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 스페인 지도를 보면 남쪽 지브롤터 해협을 경계로 해서 거의 아프리카 북부와 붙어 있어요. 네. 바다만 건너면 아프리카인 거죠. 거기에 조그만 스페인령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세우타입니다. 아프리카의 모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위치상으로는 아프리카인데 스페인 땅인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랍니다. 그 스페인으로 밀국을 하려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세우타가 아프리카 대륙에 있으면서 유럽인 지역인 거잖아요. 그러면 스페인 땅이니까 또 EU 영토이기도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밀국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 사진도 지금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 믿기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자동차인 것 같죠, 네. 전체적으로 자동차인데요. 저기가 뒷좌석이 움푹 파인 곳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기니 출신으로 추정되는 저 사람도 그 다른 여성 한 명하고 함께 세우타로 미립국을 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네, 거의 목숨을 건 미립국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함께 미립국을 시도한 여성은 어디 숨어 있었냐면요. 네. 자동차 계기판 공간 아래. 네. 그러니까 그 대시보드죠. 거기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은 체포 당시에 산소 부족을 호소해가지고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산소 부족이요. 네. 아, 차라리 저렇게 적발된 게 어떻게 보면 생명을 구하는 데에는 다행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죽음을 무릅쓴 미립국. 그만큼 그들의 상황이 절박했으리라 짐작합니다. 먼 나라의 일이지만 아무쪼록 더 큰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스페인 당국이 인도적으로 대응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예쁜 목련 꽃망울인데요. 작년에 찍은 사진인가요? 이게 봄을 알리는 꽃이죠. 네. 목련인데요.
불행히도 작년이 아니고 올해 바로 지난 화요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1월 초인데 목련이 벌써요? 그러니까 동장군 실종 사건 얘기입니다. 아, 최근에 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겨울이 집을 나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 사진은 지난 화요일 울산에서 찍은 겁니다. 이날 울산 낮 최고 기온은 무려 13.1도였습니다. 한겨울에 13.1도, 평년에는 보통 몇 도였죠? 예, 평년 기온은 7.9도라고 하니까 평년 기온보다 5도 이상 더 기온이 높았던 거죠. 네. 성미 급한 꽃사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볼까요? 네, 이번에도 꽃사진인데 옆에 보면 되게 가벼운 옷차림으로 조깅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예, 옆에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데요. 네. 이건 춘추화라고 하는데 벚꽃의 일종입니다. 봄하고 가을 두 번 꽃을 피운다고 해서 이름이 춘추화라고 불려지는데요. 네. 올해는 봄이 오기 전에 지금 1월 겨울에 먼저 피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창원도 그럼 기온이 어땠어요? 예, 영상 11도였다고 하네요. 초봄 날씨인 거죠. 네. 좀 더 북쪽으로 가볼까요? 다음 사진 보시죠. 네. 동굴 사진 같은데요. 고드름이 굉장히 크게 얼어 있네요. 여기서는 동장군이 가출을 안 했나 봐요. 네, 사람들의 옷차림을 봐도 아주 추워 보이죠. 여긴 네.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에 있는 경원선 패터널입니다. 역고드름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겨울에 바닥에서 이렇게 고드름이 역으로 올라오는 동굴의 종이석처럼 솟아난다고 해서 유명한 곳입니다. 네, 이건 동장군 실종 사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예, 사실 보고 계신 이 사진은 작년 사진입니다. 최강 한파가 몰려왔던 작년 1월 24일 사진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 사진을 보면 넘겨보시죠. 예. 아이고, 고드름이 지금 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관광객도 지금 보이지 않는데요. 고드름도 굉장히 작고 관광객도 없습니다. 아주 네, 썰렁하죠. 예. 지난 화요일에 찍은 사진인데 작년에 비해서 훨씬 고드름의 양이 적습니다. 역시 포근한 날씨 탓인 거죠. 아, 날이 바짝 추워야 구경거리가 생기는데 말인데 예, 안타깝네요. 그럼요. 춥지 않은 날씨 때문에 축제도 많이 연기됐어요. 지난주에 저희 한상균 기자가 강원도 화천의 얼음조각공원을 소개하면서 산천어 축제가 오늘 1월 7일부터 열린다고 알려드렸는데 그것마저 연기됐습니다. 아.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이 사진은 물속에서 찍은 사진인데 얼음 두께를 재고 있는 건가요? 예, 어떤 맞습니다. 사진이에요? 이렇게 물속에서 얼음 두께를 재고 있는데요. 네. 아직 산천어 축제를 할 만큼 충분히 얼음이 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최근 많은 비가 내린 데다가 날도 춥지 않아서 결국에 축제 개막일을 일주일 연기해서 14일 열기로 했습니다. 네. 개최 시기에 맞춰서 날이 조금만 더 추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대한보다 더 춥다는 소환이 지난 목요일이었는데요. 올해는 말 그대로 소한, 작은 추위에 그쳤습니다. 이런 날씨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다가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